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씩 겪게 되는 일 중에 기쁨과 불안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결정을 내리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까운, 머릿속이 복잡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휴일이자 끝자락인 조용한 일요일 오전에 느닷없는 속보가 떴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즉흥 제안이 주특기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으로 다른 회원국에 큰 반대가 없으면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옵섭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분명 국가 위상 제고에 환영받을 일이지만 기분에 들떠 준비 없이 참석했다가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노골적 요구를 받게 된다면 몹시 부담스러울 것으로 사료되기에 그 내막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룹 오브 세븐을 줄여서 G7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와 그 여파에 따른 세계적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1975년 이탈리아가, 1976년엔 카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됩니다. 매년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재무장관 회의는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연간 두세 차례 연석 회동을 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나라 사이의 경제정책, 협력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상회담은 1년에 한 번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참여해 세계의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러시아는 1997년에 참여했다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계 순국부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친목 모임으로 사실상 친미 모임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6월 말 대면회의로 개최되길 희망했습니다. G7 정상들이 미국에 모이게 되면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었는데 메르켈 총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차선 대안으로 9월 유엔총회가 열릴 때 개최하되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그룹을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다면 아주 멋진 국가그룹이 될 것이라 자평했습니다. 물론 재선을 목전에 둔 전략일 수 있지만 옵섭으로 참여했다가 G11 모임체로 업그레이드돼 회원국이 된다면 뜻밖의 행운을 거머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선진국 간 복잡한 관계가 그대로 노출된다면 참석 자체가 훗날 국가의 그림자로 들여질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는 예측일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거나 내줘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G20 회의에 가입한 것은 한민족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란 교훈을 새겼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망설이거나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행운의 여신은 우리들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 정상들과 코로나19 박멸 대책을 논하며 세계경제 규모 12위 이상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발언권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한 국운 상승의 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의 김칫국물을 마셔봅니다. 중국과 깊은 관계인 러시아까지 참여하게 되면 불편한 관계의 장애물은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할 겁니다.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않는 게 정답이고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는 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G7 주요국가 정상들과 속내를 주고받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기꺼이 G7 회의에 참석해 부군 상승의 동력이 되시라 코스모스 메아리가 응원하고 기원해 드립니다.